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패닉 바잉, 포모, 이런 불안과 초조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패닉 바잉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19일자 신문에서 가격이 계속되어서 부랴부랴 집 계약을 했다. 자, 또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주간 변동률로 0.36%나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0.36% 얼마 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주간 변동률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이 수치에서 5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지금 치솟고 있는데, 서울이 치솟으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 그리고 전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별 아파트값 등락률을 보면 2025년에 현재 서울만 2.7% 오르고 전국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세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경북, 상주, 문경, 경남, 진주 이런 데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서히 온기가 퍼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랴부랴 집 계약을 하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점, 과거에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냐, 그것을 이제 잠시 뒤에 보여줄 건데,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2022년과 2023년 초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은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7년간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패닉 바잉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시기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패닉 바잉, 영끌, 그런 단어가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특히 영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두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 영끌 매수라는 단어가 나타났던 때는 2019년 8월에 나타나서, 그 이후로 영끌 매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패닉 바잉이라는 말은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타이틀로 패닉 바잉이라는 타이틀이 2020년 6월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끌과 관련된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9년 8월 25일에 부랴부랴 집 사는 30대 김대리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집을 내가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영끌에서 집을 산 다음에 몸테크를 하면서 시간을 인내한다, 그런 것들도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놓치면 영원히 내 집 없다라고 하면서 규제에 절규한 30대가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상승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한 30대가 서울 아파트에 큰 손이 되고 있다, 패닉 바잉 현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2020년, 2021년에 패닉 바잉 현상이 많았고,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집값 고점이다, 집값 더 이상 오를 게 없고 폭락만 남았다, 이제 니들은 망할 것만 남았다, 이런 조롱도 많이 넘쳐났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지금 4년,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 뒤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영끌과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끌과 패닉 바잉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인에서 영끌을 하고 패닉 바잉을
하는 거죠. 원래 집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재고 돈을 모으고 있다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 놓치면 나중에 결국 못 사게 될 거라는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연끌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먼저 사게 되는 거잖아요.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빨리 쫓아가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돈풀기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돈풀기라는 거는 지금 제가 그냥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추경과 연결도 될 수가 있지만, 추경, 금리,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이 되겠죠. 자, 어쨌든 앞선 기사에서 연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2019년 8월이었죠. 자, 이때도 뭐 문재인 정부 때 5.8조 원의 추경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6월 이때였는데, 이때는 추경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왜 많이 됐느냐? 바로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계속 추경이 되고 추경이 되고 추경이 되고 추경이 되고, 자, 2020년에만 4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도 2차례 대규모의 추경이 있었고, 2022년에도 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대규모 추경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추경이 없다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이 한번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번 추경이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기 패닉 바잉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시기, 돈풀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끌과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였냐 패자였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국은 승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쫓기는 심리에 집을 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점 잡았다, 이제는 망한다, 부동산 하락한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연끌을 한 사람들, 그리고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이 자, 이 지점인데요. 2019년 8월과 그 다음에 2020년 6월인데, 2019년 8월부터 2020년까지는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약 4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2020년 1월에 자, 평균 매매 가격이 8억 6,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 4월에는 12억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고, 결국에는 연끌을 하던 패닉 바잉을 하던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2년 동안 집값이 46% 뛰어오르면서 그때의 패닉 바잉,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패닉 바잉 2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타이틀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시기, 지금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이미 한 차례 낮아졌고,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그런 기조로 가겠다. 물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가 하락 기조로 가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더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패닉 바잉 2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 몇 차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아요.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일단 추경을 한번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을이나 겨울쯤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자, 연끌이 나오고 패닉 바잉이 나왔을 때도 그 이후에 추경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 이렇게 2020년에 패닉 바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020년 6월에 패닉 바잉이 나왔는데, 이 패닉 바잉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 사는 열풍, 패닉 바잉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가 서울의 어떤 열기가 수도권으로 퍼지고, 그 수도권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보면 실제로 자, 서울 외에 자, 전국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외 지역이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이 2.7% 올랐고, 자, 전국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3%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의 패닉
바잉 때는 자 이게 뒤집히면서 전국이 더 많이 올랐고, 자 지금도 패닉 바잉 2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 자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이제는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바닥을 다진 집값이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2020년 패닉바잉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연끌을 했던 패닉바잉을 했던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면 집값이 한 50% 정도는 올랐다. 예를 들어 가지고 8억짜리 집을 연끌해서 샀는데 지금 와보니까 집값이 12억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때 10억 주고 연끌해서 10억 주고 샀으면 15억대 있는 거고, 그때 연끌해서 12억 주고 샀으면 18억, 20억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2년 사이에 뭐 4억, 5억이 막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의 근로소득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연끌을 한 사람들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은 연끌한 사람들 1년, 2년, 3년 뒤에 보면 어쩌면은 잘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식시장의 패닉바잉은 어떨까? 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패닉바잉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2022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 이제 2021년 수준까지 갈까 말까 뭐 이런 단계에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3020을 돌파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2022년 1월 달 3000이 깨지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3000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 3000을 넘어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의 증가 그리고 코스피 3000 돌파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아마도 패닉바잉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패닉바잉 소식이 들려온다. 자, 이것은 또 부동산 시장과는 약간 흐름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패닉바잉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저도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